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믹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분석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저로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계속 침대만 누워있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저점 대비 약 21%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제가 과거 영상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과 같이 좋은 기업이면서도 저평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렇게 40%까지는 아니어도 30% 또는 20%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혹시나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만약 계속 마켓 타이밍을 재고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시경제라는 것은 사실 정말 맞추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피터 린치가 14분을 거시경제에 공부했다면 12분은 시간 낭비를 했다고 말한 것이죠. 어차피 맞추기 힘든 거시경제를 집중할 바에야 기업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버텀업 투자가 공부만 잘 돼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더 큰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리서치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비록 나스닥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약 21% 정도 넘게 올랐지만 아마존과 같이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인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사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면서도 아직은 여전히 미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 그림과 같이 나스닥이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하락할지언정 저평가인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며 좋은 기업을 꾸준히 모아나간다면 지금 24% 오른 마이크론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는 말과 함께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1% 정도 상승하면서 저는 더 이상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엔비디아가 150달러대,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600달러에서 700달러대에 진입을 했을 때 감당이 되는 만큼만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상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만 봐도 지난 7년 동안 보여준 연평균 성장률은 이렇게 35.75%인데 그것에 반해 지금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44.19에 위치하고 있기에 적어도 22.6% 정도 고평가인 상태이고, 테슬라 또한 지난 6년 영업현금 흐름에 있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46%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은 70.73으로 고평가입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른 분석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경우는 적정 주가일 때 충분히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설사 21% 올랐다고 할지언정 조바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지금은 고평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인 기업에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저평가인 기업에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마이크론의 경우 지금 현재 7.9 정도의 PE 멀티플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8배 정도 한다는 의미인데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론의 멀티플은 적어도 1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마이크론은 정말 선반영을 좀 일찍 받은 기업인데요. 이미 마이크론의 주가는 2013년 때 순이익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때 순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41% 하락할 것이라는 부분을 장은 선반영시켜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죠. 2014년에 마이크론은 다시 순이익 71%를 기록할 예정인데요. 싫든 좋든 간에 결국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켜 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평가이기에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3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PE 멀티플 10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저렴한 멀티플이기 때문입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를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매출의 경우는 어닝을 썼고요. PE 멀티플이니까요. 그리고 Number of Years to Project는 5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Metric Growth Rate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론은 지난 5년 동안 14% 정도의 순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14%를 쓰지 않고 앞으로 다음 5년 동안에 약 10% 정도 평균 잡아 성장한다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론은 자사주 매입을 1.19의 비율로 해가지고 줄여왔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PE 멀티플은 5년 평균 12.63이었기에 12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5로 잡았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마이크론의 적정 주가는 114달러로 지금으로부터 약 76% 정도의 성장 포텐셜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21% 오르면서 마이크론의 경우는 이렇게 24%가 올랐는데 여전히 분할 매수를 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밸류에이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이미 마이크론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수량을 매집함과 동시에 벌써 수익을 보고 있거나 매우 근접한 상태일 것인데요. 이미 많은 수량을 모은 입장에서는 조바심 내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마이크론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와 함께 장투의 예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대가 또한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모니시 파브라이로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99.98%의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2분기 기준으로 모니시 파브라이는 55.28달러에 마이크론을 180만 개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익을 17% 정도 낸 상태입니다. 이미 2019년 때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던 만큼 좋은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마이크론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2022년 1월달부터 폭락해 TQQQ는 물론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7% 또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니시 파브라이는 자신의 이러한 투자 이론을 찰리 멍거에게 또한 검증받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and Li Lu collaborated on Micron. I said, yeah. He said, the idea came from you. I said, yeah. He said, it will do very well. 물론 단순히 모니시 파브라이가 투자한다고 해서 원기주 다음으로 제가 마이크론을 매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론에게 있어서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디램의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론의 디램과 낸드는 데이터 센터, 모바일, PC 그리고 자동차 등의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2025년까지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핸드폰이 4G에서 5G로 전환됨에 따라서 필요로 되는 디램의 양은 이렇게 매우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필요로 되는 디램의 양은 30배에서 낸드는 1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2015년까지 디램은 2배, 낸드는 3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성장률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에 앞서서 마이크론은 단기적인 가이던스인 2012년 3분기와 4분기의 전망을 다운시켰습니다. 이런 가이던스와 함께 주가는 실제로 약간 하락했고요. 시장은 전부 다 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며칠 뒤에 상승으로 화답해 주었고요. 여전히 기업은 저평가이며 미래전망은 밝습니다. 단기적으로 마이크론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건재한 미래전망 가운데 기업이 여전히 저평가인 만큼 앞으로 모아나가기에 늦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빨리 쉬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